오케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현한 역전파 신경망이 과연 정말 기대되는지 효과를 이제 낼 것인가? 학습이 될 것인가? 빨리 될 것인가? 빠르면 정말 얼마나 빨리 될 것인가? 이런 거 궁금하죠? 그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대조군이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그 3일차 노트북에 지금 어, 마지막 이제 학습이 지금 이제 거의 600번에 이제 다가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이제 500번대 이제 됐죠. 그죠? 그러면 이제 그 요 설정에서 지금 600번에 다가가면은 오, 드디어 0점대가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한 600, 이제 요 1의 폭 정도 하면은 요 정도의 이제 손실까지 이제 줄어드는 걸 확인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 보면 이제 배치 크기 100이고 에폭수 1이고 학습률 0.1로 했을 때 지금 5시간 정도 걸려서 저 정도의 손실로 이제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대조군을 이제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현한 이제 역전파 신경망을 드디어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감격스럽네요. 역전파 신경망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 손실 함수를 규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게 그 소프트맥스 크로스 엔트로피의 객체를 손실함수로 이제 만들어 주셔야 돼요. 네, 유의하실 점은 요 소프트맥스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 이제 객체를 이렇게 이제 만들어서 이제 넘겨주셔야 된다는 점이죠. 이 손실함수라고 부르기는 하는데 그 이게 그 객체이긴 한 거죠. 그죠? 그런 점들이 이제 차이점이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유사한데 조금 이제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전과 마찬가지로 이게 fully connected라고 부르실 수도 있고 dense라고 부르실 수도 있고 그리고 affine이라고 부르실 수도 있는데 우리의 완전 연결의 구성이 여러 가지 이제 명칭으로 이제 되어 있다라고 하는 점을 그냥 뭐 이 중에서 원하시는 거 쓰시라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 저 같은 경우에 그냥 FC를 쓰려고요. 그죠? 그러면 이제 얘네는 예전과 마찬가지로 784 by 50 이런 식으로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전과 다른 점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 우리가 그 시그모이드 같은 거를 이런 식으로 그 별도의 계층으로 이렇게 뽑아냈거든요. 그 구현을 했습니다. 물론 그 완전 연결 계층에다가 이제 시그모이드를 넘겨가지고 뭐 하는 방법도 있긴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뭐 그것도 이제 얼마든지 가능하긴 한데, 근데 그냥 지금으로서는 그냥 이렇게 풀리 커넥티드 쪽에 구현을 복잡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겠습니다. 사실 이걸 이제 합치려면 합칠 수는 있어요. 생각해 보면 여기서 이제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이 완전 연결에다가 여기서 이제 그 활성화 함수를 이렇게 이제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게 지정을 이제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이제 했고, 그래서 그 액티베이션을 활성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 시그모이드의 구현 자체가 이제 객체로 됐기 때문에 이제 별도로 이제 떨어져 나가는데 만약에 이제 예전 스타일로 이렇게 이제 하시는 걸 이제 원한다 하면은 포워드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예전과 마찬가지로 만약에 액티베이션이 이제 뭔가 이제 돼 있다 하면은 여기서 그 액티베이션을 이제 거쳐서 Z가 나가도록 하는 게 뭐 가능은 합니다. 근데 다만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이 백워드를 호출할 때 유의해야 돼요. 왜냐면 이제 이 만약에 그 액티베이션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 Dout이라고 하는 것이 그 액티베이션의 백워드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논리가 이제 전개가 돼야 되거든요. 뭐 그거 하면 되죠. 하면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요런 식으로 요런 스타일로 하시는 것도 가능은 하다. 그죠? 네, 우리는 이제 이걸 라이브러리를 개발하는 입장이 아니니까 뭐 이런 어떤 뭐 섬세한 사례들까지 굳이 구현할 필요가 있느냐. 요런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근데 혹시 원하신다면 뭐 얼마든지 가능은 하다. 뭐 이런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고. 근데 지금으로서는 그냥 이렇게 별도로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이거 한번 해본 다음에 잘 되면은 여기 플리 커넥티드에다가 시그모이드를 이제 합쳐서 이렇게 주고 이렇게 이제 지워가지고 간결하게 했을 때도 지금 현재 이제 제가 제시한 구현대로 이제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기로 하죠. 근데 지금은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계층은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50 바이 100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요. 그리고 시그모이드 이렇게 이제 구현을 하겠습니다. 그죠? 마지막 3층이죠. 3층인데 여기 이제 100하고 이제 10이에요. 이렇게 이제 끝나야 됩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마지막에 이제 소프트맥스로 처리를 해줬는데 이번에는 이 손실함수 자체에서 내부적으로 이제 소프트맥스를 이제 처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별도로 소프트맥스를 따로 해주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제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학습을 하기 위한 준비가 되는데 참 한 가지가 빠졌네요. 요 소프트맥스 크로스 엔트로피 자체가 보시면 내부적으로 소프트맥스와 이제 교차 엔트로피 오차의 정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가정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제는 이거를 만들었는데 오늘은 이거를 노트북 내에서 정의를 안 했어요. 그래서 공유 폴더의 모듈을 보시겠습니다. 요거 이제 제가 그냥 준비해 놨어요. 거기서 로스라고 하는 모듈이 있습니다. 로스를 보시면 소프트맥스랑 교차 엔트로피 오차가 지금 이제 소프트맥스 크로스 엔트로피에 필요해 가지고 요 정의를 이제 제가 여기다가 이제 마련해 놨거든요. 그래서 소프트맥스 크로스 엔트로피 정의는 이미 있으니까 굳이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요 부분만 이제 복사하셔서 소프트맥스 크로스 엔트로피 이전에 이렇게 이제 붙여 넣겠습니다. 그냥 귀찮으시면 로스의 내용을 뭐 통째로 복사 붙여넣기 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고요. 그죠? 뭐 다른 요 교차 엔트로피 오차 이외에 다른 손실까지 뭐 정의하고 이러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야, 근데 소프트맥스가 왜 이렇게 복잡해? 라고 하시면 요게 2차원으로 Z가 배치 단위 처리를 이제 고려한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소프트맥스가 1차원이거나 혹은 이제 2차원인 경우에도 다 이제 처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좀 이제 고려가 된 것이고요. 교차 엔트로피 오차도 정확하게 말하면 평균 교차 엔트로피 오차예요. 왜냐면 이제 배치 크기로 나눠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정의들 자체가 이제 소프트맥스와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에 이제 필요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이제 그냥 가져오셔서 그리고 잊지 마셔야 될 게 뭐냐면 이 셀에 대해서 수정이 이루어지면 이 오른쪽에 주황색으로 표시가 돼요. 근데 이거는 수정이 됐는데 실행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시각적인 표시입니다. 그래서 Shift 엔터 키나 컨트롤 엔터 키를 통해서 실행을 해주시면 이제 다음과 같이 이 정의가 반영이 되고 이렇게 이제 파란색 계열로 표시가 돼야 돼요. 그러면 이제 필요한 정의들도 가져왔고 하니까는 이제 요 신경망이 동작할 수 있는 준비가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데이터를 적재해서 같이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요 3일차 노트북의 내용하고 그러니까 구성은 다르게 했는데
그 전처리하고 데이터 적재하고 모형을 훈련하는 거는 이제 사실상 완벽하게 이제 동일한 편입니다. 거의. 그래서 그 3일차 노트북에서 이제 파일을 적재하고 전처리하는 부분, 요 부분을 이제 복사해서 4일차 노트북으로 이제 가져오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엠리스트 엔디 어레이죠. 그래서 이제 피크를 통해서 이제 다음과 같이 적재를 하고요. 전처리 부분도 그 예전하고 이제 동일하죠. 그래서 이제 그 훈련 전 성능이 10% 정도 나온다라고 하는 것도 여전히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그 논의드린 바 그 정답을 원핫 레이블로 바꿔줘야 되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역시나 여기 같이 이제 복사 붙여넣기 해서 이제 갖다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손실 변화를 이제 받고 싶고 모델 핏하고 X 트레인과 대문자 Y 트레인을 이제 넘기고 싶고 이제 배치 크기를 어제와 마찬가지로 100으로 지정하고 이게 제일 좋은 값인가 여부는 좀 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논의해 보기로 하는데 일단 어제랑 비교하기 위해서 대조군을 있으니까요. 근데 어제랑 조금 다른 거는 에폭 수를 이제 지정하면은 학습의 수는 내부적으로 결정이 되도록 했죠. 그래서 어제와 비교 방금 전 이제 3일차 노트북과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에폭 수를 1로 설정하고 또한 학습률도 동일하게 0.1로 설정하겠습니다. 학습률의 설정이 실행 시간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3일차 노트북의 결과랑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동일한 설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납득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른 부분에 오타라든지 오류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Shift 엔터 키를 이제 입력해 보겠습니다. 잘 안 됐어요. 그죠? 요 그 Y 값에서 지금 이제 요 손실 변화에서 그 백워드가 이제 넘어갔는데 이 Y 값에 대해서 그 기록이 이제 안 돼 있어서 이제 그렇군요. 뭔지 알겠습니다. 이게 그 손실을 이제 산출할 때 요 그 로스 펑션 이제 Y를 이제 넘겼는데 여기서 이제 그 조금 오타라든지 이런 게 이제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쵸. Y를 넘겨줬는데 Y를 그 나중에 쓰려고 기록을 하는 부분을 빼먹었습니다. 그죠? 소프트맥스 크로스 엔트로피에서요. 그죠? 뭐 없으니까 안 되겠죠. 그죠? 근데 요기 이제 여기저기 이제 너저분 하니까 그 포워드에다가 한꺼번에 이제 몰아줘야 되겠습니다. 콜은 그냥 포워드를 호출하는 것만으로 이제 한정하고 그 요 부분이 그 빠졌었네요. 못합니다. 이제 수정하고 자 2차 시도. 근데 저 정의가 바뀌면 이 요 역전파 신경망의 소프트맥스 크로스 엔트로피 부분이 이제 다시 실행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 번 정의가 바뀔 것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으니까 혹시 이제 또 오류가 있으면 그래서 얘를 그 요 훈련하는 부분하고 한데 이제 합치겠습니다. 그래서 모형을 정의하고 데이터는 위에서 가공됐다는 이제 가정하에서 바로 이제 되고 혹시 여기서 오류가 생기면 위에서 이제 정의를 바꾸고 그다음에 이제 이 셀을 이제 다시 이제 실행하는 걸로 이제 해보겠습니다. 근데 다행히 일단 실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보시면 이제 효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가요? 제가 이 에폭이 학습 횟수가 지금 600번인데 그 제가 1초 만에 끝난다고 말씀드렸죠. 진짜로 이거를 실행하자마자 학습이 1초라는 느낌적인 느낌이 이제 들었죠. 근데
진짜 정확한 시간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요 타임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통해서 진짜로 이제 얼마나 걸렸는지 한번 이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대략적으로 1초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는 500ms밖에 소요가 안 됐어요. 1초도 채 안 걸렸어요. 그죠? 그래서 근데 이게 제대로 수행이 됐는가도 관건이거든요. 첫 번째 학습에서는 손실이 대단히 높습니다. 근데 그 1에폭이 끝난 600번에서의 손실은 1에서 약간 못한 정도예요. 근데 이 정도가 맞습니다. 왜냐? 3일차 노트북 아직도 열심히 하고 있을 텐데 가서 한번 볼까요? 지금 얘가 그 1.0하고 1.0 근방에서 약간씩 진동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현재 설정에서는 1.0 내외 정도의 손실로 마무리가 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얘는 5시간째 동작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의 5차 역전파는 1초도 아니고 500ms 정도 범위 내에서 완성이 됐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잘 안 되시네? 그럼. 네. 아, 로스트 척도랑 다릅니다. 아, 그러니까 제가 이해한 것 같은데 주시는 게 요게 그 로스는 단위가 없습니다. 그 말씀하신 거는 이제 90 몇 퍼센트의 정확도를 이제 보인다. 아, 그런 거고 로스 자체는 그냥 단위가 없고 그냥 0에 가까워진 그런 어떤 값이 돼야 되는 거라서 그냥 로스는 그냥 0.98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 약간 진동해요. 왜냐면 그 무작위로 초기화된 가중치로 출발을 하는 데다가 그 미니 배치들이 매번 무작위로 뽑히는 상황이라서 이거는 그 실행할 때마다 조금씩 달라집니다. 요거를 여러 번 한번 실행시켜 보시면 이 양상들이 약간씩 다르실 거예요. 손실 첫 번째 학습 손실도 운 좋으면 금수저죠. 막 4, 5에서 시작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10이라든지 11 이렇게 되게 높게 시작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아마 600번의 그 에폭 한 번은 1 근방에서 대체적으로 끝났고 운 좋으면 뭐 0.7이라든지 0.8 정도에서 이제 끝날 테지만 근데 0.7이나 0.8이라고 하는 게 아까 이제 생각하신 것 이제 90%가 그냥 낮은 게 더 좋은 거예요. 0.0대가 나오면 더 좋은 거죠. 그렇게 나와줘야 되거든요. 근데 보시다시피 5시간을 기다릴 가치가 이제는 없어졌죠. 그죠? 1초도 안 걸립니다. 여기까지 일단 잘 확인이 됐고 제가 4일차 노트북에 기록한 내용이니까 혹시 잘 안 되시거나 어려운 점이나 뭐 이렇게 도대체 어디가 잘못된 거야 이렇게 좀 찾기가 어려우시면 그냥 4일차 노트북에 있는 그 내용을 이제 복사 붙여넣기 해서 한번 해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챗GPT한테 이거 금방 찾을 것 같은데 잘 안 되네 하시면 챗GPT한테 이제 복사 붙여넣기 해가지고 이제 보셔도 되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요거는 그 사람인데 사람이라기보다 이동하고 별로 관계가 없는데 저 쉬는 시간에 저기 저쪽 이제 구경하니까는 그 챗GPT 막 코드 막 작성하고 이런 거 그 강의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뭐 공공 보고서 뭐 이런 제목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거 보면서 이게 두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챗GPT 접근이 될까? 그죠? 보통 이제 그 사내에서는 뭐 대부분 챗GPT 접근이 안 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죠?
왜냐면 그뭐 사람 같은 경우에도 챗GPT한테 이제 코드 올렸다가 해고 되는 막 해고 보내는 그런 위기가 있었다고 하죠. 뉴스에 나왔으니까 저도 이제 드린 말씀이고 뭐 여기 뭐 스리라든지 이런 데서도 이제 오시는데 당연히 접근이 안 된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셔서 저도 이제 당연히 뭐 그럴 것 같다라고 알고 있고 두 번째로는 챗GPT 코드가 간단한 거가 아니면은 틀리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냥 그래서 사실 제가 그 챗GPT를 통해서 저도 이제 코드라는데 그냥 대강 이제 초안 작성하고 나서 복잡한 거는 이제 직접 손을 대고 잘못된 거를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마치 이제 저게 다 해주는 것처럼 이제 하시면 조금 공공보고서가 조금 잘못되지 않을까? 그냥 저 혼자서 걱정하고 있어요. 저 혼자서 걱정하고 있고 저만의 걱정이길 이제 바라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챗GPT와 같은 서비스가 굉장히 좋은데 저도 그래서 적극적으로 내를 드렸는데 뭐 이미 이제 여기 오신 분 그런 안을 받으셨죠. 제 강의에서 이제 사용하고 있는데 근데 예를 들어 지금 현재까지 작성한 코드를 챗GPT한테 제가 한번 시도를 해봤거든요. 여기까지 작성한 코드를 제가 챗GPT한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제가 작성한 코드를 이제 끝까지 다 작성할 수 있는지 그 시켜봤는데 결론은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코드를 챗GPT로 끝까지 작성하는 거는 어, 그래서 그 떼는 게 있거든요. 작성 코드에 대한 해설은 그 잘 해주는데 말로 여기까지 이제 하는 거는 좀 어렵다. 그래서 그 중간중간에 이제 보조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도움을 받으시고 이제 그 각각의 함수별로 이제 도움을 받으시는 건 좋은데 예를 들어서 뭐 미분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사실 조금 쉽지 않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렇고요.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잘 되시나요? 확인되시나요? 그죠? 안 되시거나 어려운 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알려주시고요. 예,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선생님께서도 논의를 주셨는데 이제 궁금한 게 이거죠. 손실이 낮아졌어요. 근데 우리가 최종적으로 궁금한 거는 뭔가요? 성능이죠. 그러면은 이 정도 수준의 손실이 나왔을 때는 도대체 성능이 얼마나 걸까요? 이젠 그 부분을 5시간에 기다리시면 되겠죠. 바로 나오잖아. 바로 나오고 그러면 그 시점에서 성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능 평가해야죠. 그래서 이제 그 결국은 이 모형한테 X 테스트를 넘겨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X 테스트가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학습이 된 매개 변수를 사용해서 이제 출력을 이제 발생할 거고, 그죠? 만 개를 넘겼으니까는 그 만 개에 대해서 그 10개씩 출력이 이제 발생하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그 예측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과 마찬가지로 이제 numPy의 argument max를 수행을 이제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하면 되고, 그러면 이제 이 정확도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이제 여기서는 퍼센트로 계산할 수 있는 값이죠. 테스트 레이블즈와 모형의 예측 라벨이죠. 요건 이제 레이블로 바꾸는 이제 그런 과정이죠. 결과적으로. 그러면 요 아웃푸츠라고 하는 거는 이제 G 라스트인 거고요. 여기 예측을 할 때는 굳이 소프트맥스로 안 바꿔줘도 됩니다. Z 라스트를 가지고서도 예측 레이블로 만드는 것 자체는 이제 문제가 없고, 근데 다만 얘한테서 이제 손실을 구하고 싶다. 그럴 때는 요 그 예측에 대해서 별도로 이제 손실 함수를 이제 적용을 해주셔야 돼요. 교차 엔트로피 오차를 해내는데 지금은 어 귀찮으니까 그냥 이제 이렇게 이제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시험 데이터에 대한 정확도
이거는 퍼센트로 표현을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그 아까 그 손실이라고 하는 것과 정확도라고 하는 지표가 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 이제 명시적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얘도 이제 손실을 측정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그런 의미에서는 손실을 측정할 만한 이제 필요는 있겠네요. 그죠? 그럼 이제 이 손실은 그 교차 엔트로피 오차를 통해서 이제 구하면 되는데 이 교차 엔트로피 오차가 그 만약 이제 요걸 구하고 싶으시면 얘도 그 정답을 원하드 인코딩으로 이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y 테스트가 이렇게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이 소프트맥스를 아웃풋에 대해서 이제 수행한 이런 식으로 이제 해가지고 손실을 이제 구해 주셔야 돼요. 요 교차 엔트로피 오차의 정의랑 소프트맥스는 이제 위에서 이제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하시면 이제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거를 어, 만약에 이제 우리가 정의한 이제 소프트맥스 크로스 엔트로피로 이제 하시고 싶다라고 하면은 객체를 이제 생성하고 나서 아웃풋과 그리고 이제 Y 테스트를 이렇게 이제 넘기는 이런 방법도 있긴 해요. 그죠? 뭐 어느 거든 이제 원하시는 이제 대로 하시면 될 것 같고 손실의 경우에는 그냥 단위가 없기 때문에 그 지금처럼 한 소수점 세 자리 정도까지 같이 이제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굳이 이거를 이제 왜 했냐? 라고 하는 이제 말씀을 드리면 요 손실의 그 값 자체는 0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좋은데 이 손실이랑 정확도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지표다라고 하는 것을 좀 명시적으로 그 보여드리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이렇게 이제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손실을 보시면 이게 이 학습 600번으로 끝났을 때 요 손실하고 요 손실이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대략적으로는 0.9 내외에서 비슷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쯤에 정확도는 72%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얘기를 해봐야 되겠죠. 그죠? 야, 90 몇 퍼센트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72%로 나왔으면 이거 실패 아니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이게 만약에 학습이 안 됐다면은 손실이 낮아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학습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정확도는 10% 언저리였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10%보다 정확도가 훨씬 높고 그 학습의 양상을 보면 손실이 낮아지는 경향이 분명했거든요. 근데 왜 실망스러울까요? 학습이 된 것 같은데 실망스러워요. 왜일까요? 뭐 때문일까요? 예전에 보셨던 그 95%에 가까운 성능은 F곡을 10번 했을 때 정도의 성능의 그런 성능. 근데 예전은 취미으로 만약에 F곡을 10번 할 계획을 세우면 어떻게 되냐면 다음 주에 끝납니다. 50시간이 걸리겠죠. 그죠? 근데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실험을 반복할 수 있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죠. 근데 지금은 F곡을 10번 하면 5초 정도밖에 안 걸리겠죠. 그러니까 해볼 수 있는 이제 이게 해볼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정말로 10회인가 여부 아직 판단하기 좀 어려우니까 이제 위로 올라가서 에폭을 10번을 한번 시켜보고 다시 한번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좋은 소식은 여기까지 잘 작성하셨으면 이제 코드의 수정은 별 이제 없고 그냥 위로 올라가서 에폭의 수치만 1에서 10으로 바꾼 다음에 하면 될 거고 거기에서 소요되는 시간 5초 내외 정도겠죠. 그래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한번 볼까요? 그죠? 요 에폭스를 이제는 이제 10으로 하면 총 학습 횟수가 6,000번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끝났어요. 끝났어. 그러면 처음에 요번에 흙수저였어. 운이 없었어요. 제가 흙수저로 출발을 했습니다. 10일 이렇게. 하지만 흙수저로 출발해서 능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에폭을 했는데 0.7 정도에서 끝났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고 더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흙수저로 시작을 했지만 0.2대까지 내렸어요. 손실을. 그리고 총 시간이 4초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나쁘지 않죠. 그죠? 기대되는 범위의 이제 값들이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아까 다시 이제 이렇게 살펴보니까 어떤가요? 그죠? 손실을 0.3까지 내렸고 그 결과 정확도 88%까지 상당히 향상시켰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거는 확실히 학습이 된다 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야, 그런데 여전히 95%가 아니잖아. 네가 10번이면 된다며. 어떤 설정으로 하는가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이게 갱신의 속도가 조금 느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학습률을 좀 증가시킨 상태로 에폭을 10번을 가보겠습니다. 이번엔. 그러면 같은 에폭 10번을 이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5초 이내로 이제 소요가 될 것 같고요. 다만 이 갱신의 속도 자체가 성큼성큼 가겠죠. 그죠? 그러면 다시 한번 이제 해보겠습니다. 4초가 필요하죠. 헛! 헛! 끝났죠. 그러면 이번에 보시면 이번에 양상이 굉장히 다릅니다. 이게 학습률이 만약에 높아졌는데 손실이 오히려 거꾸로 타고 올라가요. 그러면 이제 폭발해 버린 거죠. 그러면은 학습률을 늘리면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보시면 학습률을 증가시켰는데 손실이 확확 내려가줘요. 막 그 0.6에서 아까 10번의 효과가 나거든요. 거의. 그러면 이제는 에포그 10번이나 했으니까 여기 보시면 손실이 0.1대까지 근접합니다. 그죠? 그러면 다시 한번 이제 평가를 해보면요. 딴딴 따라란 정확도 94에 손실이 0.1에서 0.2 정도 범위에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매번 할 때마다 약간씩 달라집니다. 왜냐면 가중치를 초기화하는 것 자체가 이 정규분포 확률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랜덤하게 그 초기 값이 수행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도 또 영향을 받고요. 또 이 배치를 고를 때는 여기서도 이제 랜덤하게 좀 수행을 하기 때문에 영향을 좀 받습니다. 그래서 이게 완벽하게 매번 동일하다면 난수 초기 값이 고정된 것이겠죠. 그렇지 않은 이상 완벽하게 소수점까지 같을 가능성은 이제 거의 없습니다. 근데 아마도
요 앞에 94는 동일한 범위일 거예요. 어떠신가요? 94가 나오나요? 94 그러면 예전에는 가중치를 빌려와서 가중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학습 가중치를 여기 강제로 심어줬잖아요. 그래갖고 94가 이제 날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서 이제 시작을 했죠.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이제 당당하게 필요 없어. 내가 가. 직접 훈련을 시켜서 하실 수 있습니다. 잘 얻으시나요? 그죠? 어떻게? 6.8을 이해하셨나요? 끝까지 다 구현하셨으면 이해한 걸로 봐야죠. 그죠? 이게 역전파입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GPU를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안 썼죠. 전혀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전파 구현하니까 GPU 전혀 필요 없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연산을 수행해내게 돼요. 이게 역전파 가치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이후로는 이제 어디 가셔서 역전파 신경만 이런 말씀을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 역전파로 연산을 안 하는 신경망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어디 가가지고 누가 뭐 역전파 어쩌고저쩌고 그런 얘기 하면 역전파 잘 모르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얘기할 거 없는 거예요.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면 차 타고 갔는데요. 뭐 당연히 얘기 왜 해요? 그죠? 신경망에 대해서 역전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역전파로 계산 안 하는 것 자체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모르면 자유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한 2시간 정도 투자하셔가지고 반나절 정도 투자했다고 하잖아요. 그 이제 역전파 자체를 놓고 보면 반나절 정도 투자하면은 역전파를 이해하고 구현하는 것까지 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실제 효력이 있는 그런 것도 구현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구현하시면 사실 그 텐슬로우와 파토치를 쓰는 이유 중에 절반을 없앨 수 있어요. 안 쓸래. 그냥 내가 다 구현했어. 근데 문제는 뭘까요? 더하기랑 곱하기랑 익스포넨셜이랑 나누기는 구현하셨잖아요. 내적 연산이랑. 근데 그 밖에도 연산의 가지수가 좀 많잖아요. 근데 그걸 일일이 다 구현하셔야 돼요. 좀 귀찮죠? 그래서 그 각 연산별로 다 구현을 해 놓은 게 뭘까요? 텐서플로우나 파이토치에서는 이제 가능한 연산들에 대해서 역점 다 구현해 놨겠죠. 그래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구현을 이제 원리를 아셨으면은 이제 되는 정도고 이제 개발을 하실 게 아니라면은 굳이 이 뭐 텐서플로우나 파이토치를 쓰면 되지 굳이 개발하실 이유는 없다고 이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구현하는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현하는 건 여기까지고 이제 그 이후로부터는 이제 요건 납득이 됐으니까 이런 것들이 구현된 텐서플로우와 파이토치를 쓰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제 그런 계획으로 상의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구현해 보면은 재밌잖아요. 전 재밌다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우리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빅브레이크 이후에 나머지 2시간을 활용해서 이제 딥러닝 프레임워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